콜롬비아의 한 방송국. 이게 조작된 영상이 아니라고. 영상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보이고 있으며 한국인들의 행동을 본 한 남성이 경악을 하는데요. 남성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여러 번 할 정도로 많은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던 여성은 남성을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영상을 보았길래 이렇게나 놀라고 있는 것일까요? 콜롬비아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콜롬비아의 한 방송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피아라고 해요. 알다시피 콜롬비아는 남미에 속해 있는 나라 중에 한 국가로 전 세계 사람들의 인식에는 콜롬비아는 치안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콜롬비아에서 평생을 살아온 제가 느끼기에도 치안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살아본다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를 경험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콜롬비아에서는 100년이 지나도 절대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았거든요.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놀라운 경험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콜롬비아 방송사에 일을 하는 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작해왔죠. 이번 프로그램 제작 회의에서 치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남미 지역은 왜 이렇게 치안이 좋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사람들의 행동에는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인지 파악해서 개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려 했는데요. 유럽의 나라들과 아시아의 나라들로 정하여 그 나라들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어떤 문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실제로도 치안 상태를 확인하고 사람들의 시민의식을 보는 것이 목적이었죠. 각 대륙별로 팀이 꾸려지게 되었고 저는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치안이 가장 좋다는 아이슬란드를 포함해서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선정되었고 아시아 지역에는 한국, 중국, 베트남 총 3군데 나라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들의 수도가 아닌 외곽 지역에서 촬영을 계획했고 3군데 나라를 전부 찍어가야 해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예산 안에서 찍을 수밖에 없었기에 처음 일정은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을 수밖에 없었죠. 저희의 첫 촬영지는 베트남이었는데요. 아시아 나라들은 대부분 여행객들에게 그리 위험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은 걸 알고 있었기에 치안 상태보다는 사람들의 행동에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죠. 촬영을 할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실험을 시작했는데요. 여행객으로 위장한 스텝 한 명이 벤치에 가방을 옆에 놔두고 가만히 있자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오토바이 하나가 오더니 가방을 소매치기 하더군요.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던 것인지 허탈하기까지 했습니다. 베트남은 주요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게 되더라도 오토바이가 운행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치안 상태가 위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보행자도 위협할 정도로 위험천만한 상황을 몇 번이나 겪었습니다. 교통신호를 그리 잘 지키는 편이 아니기에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쓰레기를 아무 데다 버리는 무단투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질서의식이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과 소매치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에 평소 알려진 거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죠. 여행하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으로 선택을 하니 저희가 원하는 그림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촬영을 종료하고 중국으로 이동했는데요. 촬영하려던 3곳에서 가장 기대를 하지 않았던 중국이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치안 수준이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다른 쪽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중국 내에서 치안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광저우의 외곽 쪽으로 가서 촬영을 했으나 위험한 일은 전혀 벌어지지 않았죠. 처음엔 베트남에서와 똑같이 가방을 두고 소매치기가 발생하는지 촬영을 했는데 소매치기는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방을 둔 상태로 자리를 비우니 가방은 순식간에 사라지더군요. 이 행동은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였기에 어떤 나라에서 실험을 하더라도 똑같은 모습일 거라며 스태프들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치안 상태와 별개로 사람들의 시민의식은 좋지 못했는데요. 충격적이었던 건 한 가구 매장에서 판매용으로 전시된 침대 소파 등을 사람들이 자기 집 안방처럼 드러누워 있거나 너무나도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처음에는 가구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으나 그곳에서 잠을 자는 사람도 볼 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한복판에서 아이의 용변을 보게 한 뒤 부모들은 치우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도 보였죠. 아이가 길에서 누워있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는데요. 길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녔지만 그 아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죠. 치안은 콜롬비아보다 좋을지 몰라도 이런 모습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촬영을 하며 느낀 것은 중국인들은 개인주의가 우선시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죠.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일까요? 분명 위험하지 않다는 분위기를 느끼긴 했지만 딱 그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도착한 나라는 한국인데요. 한국은 찾아보니 위험한 지역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이더군요. 저희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과 멀리 떨어진 청주라는 지역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죠.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미 베트남과 중국에서 겪었던 일들이 많았기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날 시작된 촬영부터 그 전에 촬영하던 느낌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요. 베트남과 중국에서 보였던 시민들의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첫날은 소매치기에 대한 촬영으로 가방을 옆에 두고 소매치기가 있는지 살펴보곤 했지만 한국인들은 그 누구도 가방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방을 놔둔 채로 자리를 비우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벤치에 있던 가방은 시간이 지나도 그 누구도 건들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벤치가 아닌 길바닥에 가방을 놓는 선택을 했음에도 길을 걷던 한 시민이 다시 벤치에 가방을 올려두는 모습을 보이자 모든 스텝은 충격을 받았죠. 그렇게 첫날의 촬영을 마치게 되었고 스텝들끼리 모여서 장시간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한국에서의 첫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다고 들었기에 알고는 있었지만 한국인들의 상식 밖의 행동에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죠. 회의 끝에 나온 내용은 시민의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촬영에 대한 주제를 고민했습니다. 이미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 증명이 됐기에 더 이상 촬영을 해봐야 똑같은 그림이 나올 거라 판단해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했죠. 한국인들이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인지 돌발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행동들을 체크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고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수도가 아닌 수도와 멀리 떨어진 청주라는 곳임에도 늦은 밤에도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콜롬비아였다면 늦은 밤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테지만 스텝 몇 명과 함께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갔죠.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혼자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특히 번화가 쪽으로 이동할수록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 새벽 1시가 넘어가는 시간임에도 말이죠. 한국의 밤을 경험하자 안전면에서는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시 촬영이 시작되었고 스텝 한 명이 위장을 해서 한국인들에게 길에서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길을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한국인들은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부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나이가 지긋한 노인분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으니 지나가는 청년을 옆에서 부르더니 도움을 주시는 모습을 보았죠. 그뿐만 아니라 물건을 들고 가다가 길에서 쓰러지는 상황을 연출하자 주위의 한국인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쓰러진 스텝에게 와서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만으로도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절대 볼 수 없을 장면이고 더 이상 좋은 장면을 카메라에 담을 수 없을 듯했지만 한국인들은 저희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한 스텝이 한국인들은 양보를 하는 모습을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말해왔고 외국인이 하는 것보다 평소 한국인들 간의 배려 모습을 보고 싶었기에 임신한 한국 여성을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한 접수처에서 길게 줄을 서고 있는 한국인들은 부탁을 하면 자리를 과연 비켜줄 것인가에 대한 촬영을 하게 되었죠. 줄을 양보하더라도 뒤에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 또한 볼 수 있으니 좋은 그림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스태프들의 예상은 줄을 비켜주는 사람이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많은 시간 기다린 줄을 양보하지 않는다고 말했겠지만 이미 한국인들을 경험하자 조금은 생각이 달라졌죠.
촬영이 시작되고 한국인 배우가 투입되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가장 앞에 서 있던 한국인 여성은 배우가 양보를 부탁하자 망설임 없이 가장 뒤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만으로도 놀라웠는데 한국인들의 행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두 번째로 서 있던 사람은 뒤로 간 여성을 힐끔 보더니 자신이 맨 뒤로 이동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줄을 서 있던 모든 사람이 배려를 해서 뒤로 가는 모습을 보였고 줄을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보를 해주는 행동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촬영을 했던 스텝은 숙소로 돌아와 한동안 패닉에 빠졌을 정도로 어떻게 한국인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신기해했죠. 이미 한국에서 만족할 만한 촬영을 했기에 돌아가기 전 스텝들은 이틀간 자유여행을 했어요. 자유시간에서 여행을 하고 온 스텝들은 하나같이 한국인들의 미담을 쏟아내기 바빴죠. 그렇게 한국에서 충격적인 일들을 겪고 콜롬비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럽에 갔던 팀들도 자신만만하게 영상물을 꺼내어 보여주었지만 한국의 영상을 본 유럽 팀들은 조작한 영상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을 정도니까요. 각 나라들에서 찍어온 영상들을 편집하면서도 한국에서의 영상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몇 번을 되돌려봐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곤 했죠. 직접 본 저 역시 이러할 텐데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본다면 짜고 치는 영상이라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남미 지역 곳곳에도 한국 문화가 인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한국은 치안이 좋은 나라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몸으로 경험했던 한국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한국의 진정한 매력은 그 무엇도 아닌 한국인들입니다. 한 가지 정말 슬픈 일이 있다면 콜롬비아가 노력해도 절대 한국처럼 될 수 없는 이유는 한국인들처럼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제 조그마한 바람이 있다면 한국인들의 행동을 반의 반이라도 콜롬비아 사람들이 따라하려고 노력한다면 아마 엄청난 개선이 될 거라 확신해요. 한국에 촬영을 갔던 스태프들은 콜롬비아로 돌아오고도 한참을 한국 이야기를 하며 여행을 가게 된다면 한국으로 간다는 소리를 하곤 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를 여행해 본 것은 아니었기에 한국이 최고라고 단언하지는 못하지만 한국보다 감동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제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한국인들이 주었던 감동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많은 감동을 준 한국인들을 보며 제 자신 역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지금은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어 한국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려 마음먹고 있습니다. 촬영을 핑계로 또 한 번 한국에 방문을 하고 싶거든요. 촬영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꼭 제대로 한국을 즐겨보는 여행을 하고 싶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